어제 광복절을 맞아 국회의원 5명이 일본을 찾았습니다. 사도광산을 직접 둘러보기 위해서인데요. 그 5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의원이 모두 5분인데 국민의힘 소속은 없습니다. 이게 애당초 제안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니면 호응을 안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사실 국회 전체 차원에서 음, 추진을 했고요. 예, 한 3분 정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요. 예, 한결같이 뭐 거절을 했는데 거절 이유가 제가 좀 화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제 끝난 문제다라고 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국회 차원에서 경비를 못하고 저희들 다 각출해서 각자가 지금 자기 경비를 내고 왔습니다. 아하. 끝났다는 게 유네스코 이미 등재 끝나지 않았느냐? 끝났고 이 사안은 우리가 할 음, 수 있는 게 없고 잘 끝났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제 일정을 어떤 걸 소화하셨던 거예요? 어제는 광복절이기도 하고요. 예, 도쿄에 가서 일본의 외무성에서 저희들 항의 방문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요. 그다음에 음, 일본의 사회민주당의 의원과도 음. 같이 간담회를 하고 그 의원님은 저희와 함께 사도성으로 갑니다. 아, 그래요. 지금 네. 외무성 항의 방문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원래 네. 항의서안 전달할 계획이었는데 가 안 받아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신 바가 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계획이 선 이후로 예, 계속 문의를 했고 예, 그래서 못 만난다, 미팅은 불가능하다고 왔는데 음,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접수라도 해달라. 네. 근데 그것도 마지막 순간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항의서한 내용은 어떤 네. 거였습니까? 항의사는 기본적으로 순서가 바뀌었다. 예, 뭐냐면 등재가 먼저가 아니고 음, 사실 일본의 지금 사도광산은 두 시기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에도 시대하고 명치 시대. 이제 명치 시대로 오면서 산업화 이후에 이제 우리를 강탈하고 이제 음, 강제 동원을 했던 그 부분을 빼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거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유네스코도 같이 해야 되는 순서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고, 음, 그다음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는 강제동원을 다시 명백히 적시하라. 네, 순서는 바뀌지만 지금이라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문객이 지금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 박물관이 없고요. 다른 데 음, 있어서 위치를 많은 사람들이 온 곳으로 옮겨라. 어, 그리고 세 번째, 뭐 추모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명부 없이 어떻게 추모를 하느냐. 음, 그래서 명부를 공개하라. 이 3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본 외무성 이전에 우리 외교부 있잖아요. 이 네. 조태열 장관이 국민 한풀이 하듯 등재에 반대해서 자폭하듯 하는 게 국익에 좋은 거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외통위 중에도 우리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악다구니를 쓰거나 그게 아니라 예,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우리의 사실 의지를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음, 더욱이 지금 유네스코에서는 지난번 군함도에 대한 약속을 일본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적시해야 되고 음, 특히 한국이 반대하고 있으니까 한국의 허락을 받아와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네, 이게 무슨 한풀에 외교 협상적으로 제가 봐도 외교 전문가로 봐도 네. 이처럼 우리에게 좋은 협상의 위치가 굉장히 좋은 협상의 위치입니다. 근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제가 음.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사도광산을 가시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 이 인터뷰가 그 사전 녹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신칸센 열차에 오르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 때문에 저희가 사전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사도광산을 찾아서 주로 어떤 것들을 체크하실 계획이세요? 예, 저희 지금 좀 약간 긴장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1시 이후에 신칸센은 태풍 때문에 지금 다 취소가 됐고요. 어, 저희들 차가 7시라서 예, 취소 안 되고 잘 탈 수 있기를 예, 지금 바라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요구사항이 위치인데요. 음, 사도광산 크게 3가지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산박물관이라 그래서 그 갱도입니다. 사람들 관심이 있겠죠. 그 예, 갱도. 예, 광산에 갱도가 있고요. 하나는 키라리움이라 그래서 그 에도 시대 때 많은 자료가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향토박물관이라는 아이카와 박물관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 아이카와 박물관에 한국 사람들의 기숙사가 있었습니다. 강제노동하는. 이게 다 중요하죠. 근데 예. 기가 막힌 건 뭐냐면 향토박물관에 우리가 전시를 했는데 그거는 사도광산 이 전체 등재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등재 범위 밖에 우리 뭐 그나마 우리 사실을 조금 적시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있는 그 사실이 등재 범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가면은 여기가 사람들이 별로 찾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전시된 것이 주로 인쇄물이고 네. 유물은 몇 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예. 이거를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찾았는데 정말 그런지 가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 돌아가신 분들에서 우리가 먼저 추모를 좀 네. 제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 기시다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을 했고요. 그 방위상 같은 경우는 직접 참배를 했는데, 자, 일본 정부 강요들의 이런 움직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가 그 길을 지나왔거든요. 예. 야스쿠니를 지나오면서 보니까 벌써 우익들이 굉장히 큰 집회를 하고 있었고 예. 심지어 일본 군대 군복을 입고 행진하는 사실 독일 같으면 사실 나치 표식만 있어도 바로 기소가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비해서 일본의 이제 자세를 볼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일본의 지금 우익 정부는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제국주의 침략을 부인하고 있는 역사 수정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한일 간의 역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오히려 우리는 그것과 똑같이 우리 일본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이 바로 일본이 우리를 침탈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근대화시켰다. 이게 정확하게 일본 우익과 일치합니다. 네. 그 기시다 총리가 연임 포기를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총리가 바뀌게 될 텐데 지금 몇몇 인물들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후보로. 네네. 근데 어떤 면면을 볼 때 총리가 바뀐다고 해서 뭐 일본 정부의 기조나 이런 게 바뀔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좀 일본 정권의 문제인데요. 일본은 사실 민주주의 절차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일당이 거의 지배를 하는 아주 짧은 기간의 민주당만 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기시다가 사실 버티거나 조금 더 어떻게 시도를 해보려는 움직임을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던지느냐 하면 네. 이 분위기를 이용해서 여전히 자민당 권력은 계속 가져가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기시다 이게 개인 계속 인기가 너무 떨어지니까. 네. 예. 그리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내부에서 이 사람을 내세우면서 자민당까지 정권 교체되는 걸 막겠다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당을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이 바뀔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연정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다른 야당들의 연정이 아니면 지금 구조상 집권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기시다 총리가 되기 전에 그나마 자민당 안에서는 좀 유연한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렇죠. 총리가 되고 나서 이랬는데 더 강경한 사람이 돼버리면 이건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일본 정부의 기준? 그러니까 일본 국내적으로 보면 좀 개혁적인 인물이 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자민당 성격이 네. 지금의 아까 말씀드린 우익 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사실 기시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도 한일 관계나 한미일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는 쭉 보셨죠? 예상은 했었는데 훨씬 더 좀 더 강경해지고 확고해지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사에 대한 언급, 일본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광복절 경축사로서 너무 안 어울리고요. 부적절하고요. 예.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근데 늘 말해오던 일종의 자유진영의 결합.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는 친일 통해 가지고 한일 연대가 일어난다면 반대에서는 잘 생각해 보시면 일본의 제국주의 이후에 친일파들의 우익들이 얘기하는 가장 좋은 면죄부가 뭐냐면 반공입니다. 그렇죠. 예. 냉전으로 갔지 않죠. 예. 지금도 공산주의는 물론 이제 중국 정도가 표방하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념 외교로 권위주의 국가, 예. 북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국가 그런 국가들을 분리해서 자유연대를 해서 실제로 저는 이게 신냉전의 부활이다. 그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가 양축입니다. 그러니까 친일을 통해서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강경 정책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 그 주안점을 뒀다라는 통일 방안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통일 방안은 여기서는 저쪽 소위 말하는 북한 이위 정권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협상에 의해서 평화 통일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해서 압박해서 붕괴시키거나 음. 또는 심지어 이거는 뭐 전쟁을 통해서 그러한 이 급변 사태를 통해서 통일하겠다는 방법밖에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상 그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북한이 모를 리가 없는데 예. 북한이 그 제안을 받을 리가 없고 그것은 지금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너무 잘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치레이고 우리는 시도해봤다. 예. 그러나 북한이 적대적이고 이런 면에서 북한의 지금의 적대적인 자세가 일종의 적대적 공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국제 한반도 포럼 창설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미국이 계속 얘기하고 있던 이때까지 민주주의 그 국가들을 연대하고 굉장히 유사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한미일이 중심이 될 것이고요. 네. 지금 계속되는 게 일종의 아시아의 일종의 나토 그리고 나토에 우리 대통령이 계속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결집해서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냉전 진영처럼 적대 진영을 포위하고 압박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거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어제 좀 일본 인사들은 좀 만나셨어요, 의원님? 예, 좀 그래도 간간히 우리 언론을 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이게 역사가 좋은 것만 내세우면 결국 책임을 지지 않고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참의원이신데요. 오츠파키 유우코라는 의원이신데요.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동참하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지금 태풍 속에서도 네. 같이 사도까지 같이 갑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당연한 건데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균형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있던가요?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여기 언론들이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등재가 엄청나게 흥분되고 화제성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와가지고 무슨 잔치집에 재 뿌린다. 일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꽤 많고요. 네. 오히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양심적인 분들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사도광산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